그 사람이 되는 것은 순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거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려고 하고 편안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격분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듣는 거. 세상 일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 아무도 밉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그저 보면 반갑고 눈물 나고 고맙고 감사하는 것. 때로는 이제 때로는 분노. 하지만 그 분노라는 게 이해를 못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등등의 그런 것에서 나는 분노였지,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육체로 사는 잠깐의 세상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잠깐이죠, 잠깐. 거기에 모든 걸 달고 모든 걸 걸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에 에고의 육체 현상에 목을 매버리면은 다음 세상이 안 보이는 거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공부하는 것, 책 읽는 것. 책만 존나 읽어서 되는 것 아니지.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는 일이다 라는 거죠. 봄 66 꿈에서 깨어나자. 진실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친다는 사실이다. 거짓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습니다. 또는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물결이 칩니다.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도 공부를 하면서도 꿈을 추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므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착각으로 인하여 꿈은 지속되고 꿈을 통하여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요행과 마술과 미신을 바라는 나머지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고 경험을 하지 않는다. 불과 몇 초간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대가로 무량 겁, 지옥고를 자초한다.
거짓을 거짓인 줄 몰라 어리석고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자기의 근본 문명을 깨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 문명을 깨고 나면 경계를 당하여 한 생각 일어남을 받아들여 보고 알아차리는 길로 나가게 된다. 바람이 불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맞이하여 그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겪어보느라면 일어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잠잠해짐도 겪어볼 수 있다. 항상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다. 일어난 바람은 반드시 그치기 마련이고 물결도 잔잔해지기 마련인 것이 우주의 진실이다. 바람이 불지도 않고 물결도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꿈꾸는 것이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그리고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거짓을 추구하던 삶을 거치고 진실의 삶으로 돌아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거나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물결이 출렁인다는 것은 꿈속에서의 일로 존재의 진실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줄 알고 물결이 치면 치는 줄 알다가 보면 바람도 물결도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난 진실의 삶이요 대도의 실천이다. 봄 67 동물성과 영성. 동물성은 소화적이라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물리적 힘, 지력, 재력, 권력을 위주로 차별을 지향한다. 그러기에 동물성은 권위적이다. 영성은 대야적이라서 모든 소화를 포용하는 바탕이자 근원으로서 동물 평등성을 지향한다. 동물성은 군림 아니면 복종의 형태로 간다. 선천은 동물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고 후천은 영성에 기반을 둔 세상이다. 군림화되는 것이나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동물성의 발로이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심지어 종교마저도 동물성에서 발로된 결과이다. 영적인 스승이라는 자들 역시 군림하는 자들이고 그 제자라는 자들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진정한 영적인 스승은 권위적이 아니다. 후천을 지향하는 영적인 스승은 오로지 진실과 거짓의 정체를 밝힐 뿐이다. 선천의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훌륭한 분이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지만 후천의 스승은 거짓을 깨고 진실로 가이드하기에 훌륭하다는 칭송과 존경조차 받을 일이 없다. 자연은 진실이기에 진실은 특출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어서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이기에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사람이 거짓을 깨달아 진실로 돌아가는 것은 꿈을 깨다가 꿈을 깨는 것과 같다. 단지 허황된 꿈을 깨기만 하면 그만이다. 거기에는 좋아서 날뛸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칭송을 받을 일도 없고 존경을 받을 일조차 없다. 봄 68 진참회를 하고 나면 진참회란 위치를 벗어나
꿈을 꾸고 욕심을 부리며 살던 허황된 삶을 살다가 꿈에서 깨어나 순리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바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실된 뉘우침이요 확연한 깨달음이다. 진참회란 거짓으로 허황된 것을 쫓아 살던 근본 문명을 뉘우치고 타파합니다. 거짓 가운데 살면서도 거짓인 줄 모르다가 단박 깨달아 진참회하여 진실로 돌아간다. 진실로 돌아가면 겉모습으로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차별로 보이지만 속내로는 있고 없고 크고 작고가 평등하게 느껴진다. 진실의 눈에는 있는 그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다. 진참회가 있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 끝없는 욕심에서 야기된 경제 문제가 없어지니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없으니 다투고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 편하다. 거짓이 진실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었으니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진참회를 하고 나면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범 69 편해지기를 바라는 꿈을 깨자. 못 깨달아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해야 하고 깨달아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몸과 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치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칩니다. 이치를 벗어나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마술을 바라는 것이 중생의 꿈이다. 경계를 당하여 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내면에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란다. 몸과 마음은 현상계의 모습이다. 현상계란 온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겪어볼 일일 뿐이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꾸는 동안에는 물결이 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보고 알아차리고 겪어보지를 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것이 안 아픔을 선이라고 보고 아픔을 악이라고 보는 선악관이다. 이것이 죄짓고 벌받습니다. 이것이 근본 무명이다. 이것이 중생의 꿈이다. 이것이 중생의 미혹기다. 괴로움이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픔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 아프기에 아프지 않음이 있고 아프지 않음이 있기에 아픔도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람이야말로 근본의 괴로움이다.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러므로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깨지 못한 분상에서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면 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꿈을 깬 분상에서도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아픈 줄 알고 안 아프면 안 아픈 줄 알고 산다. 이것이 삶의 문법이다. 모든 법은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자연의 이치대로 삽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은 편해지기를 꿈꾸는 무명에서 반류한다.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것은 편해지기를 바라는 꿈을 깨지 못하기 때문이다. 봄 70. 자기를 보지 않을 때와 볼 때. 자기를 보지 않을 때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업에 의해 무명에 의해 돌아갈 때이고, 무명이란 자연의 이치를 저버리고 허욕이 뿌리가 되어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버리는 그런 줄 모르는 상태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물욕, 권세욕, 명예욕에 사로잡혀 단 한 번도 배부름을 만끽하지 못하고 배부름에 시달린다. 또한 편안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심에 사로잡혀 단 한 번도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싸우느라고 늘 불편함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의식으로 돌아가므로 자기를 보지 못한다. 만일 자기를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필름이 뚝 끊긴다. 거기에 무명의 뿌리가 성두리째 뽑히어 텅 빈 가운데 빛남을 보고 알아차려 선악생사가 없는 본연의 자기 천진면목을 깨닫는다. 천진면목이란 흐리다가 맑았다가 바람이 불다가 안 불다가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에 대하여 양자택일하지 않고 간택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심성이다. 자기를 보지 않고 살다가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가 무엇인지 대뜸 깨닫는다. 봄 70일 무기공과 진공. 무기공은 좌뇌번의 생각 유지에서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마지막 도피처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다가 보니 감각을 주기에 시끄러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시끄러움을 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상적으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 또한 무기공에 빠집니다. 직장인이 밤새 노름을 하여 번뇌망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역시 무기공에 빠집니다. 게임에 몰두하여 근심 걱정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또한 무기공을 추구합니다. 무기공은 에고가 추구하는 죽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 또한 무기공이다.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말 또한 무기공이다. 무기공은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자 하는 최후의 방편이다. 무기공은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성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심지어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도 한 생각이 없는 어두운 하늘, 편하고 불편함을 구분하는 감각조차 죽어 멍청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다. 백척간주에서 진인을 보아라는 말은 죽어 살아나지 못하는 무기공에서 감각을 살려 진공이 되라는 말이다. 깨달음은
좌뇌본 후 생각 유지에서 우뇌본 후 감각 유지가 됩니다. 생각 유지에서는 감각을 억눌러 감각과 상극의 관계가 되지만 감각 유지가 되면 생각까지 살려 생각과 감각이 상생의 관계가 된다. 무기공은 암흑의 하늘이라면 진공은 광명의 하늘이다. 무기공은 일시적으로 생각이 사라졌으나 감각의 빛이 없는 현상의 상태라면 진공은 감각이 생각을 이긴 본연의 상태이다. 무기공은 조건부여로 빠짐이므로 조건부여가 있을 때면 다시금 번뇌망상이 시작되고 진공은 조건부여가 아닌 평상심이므로 조용함도 수용하고 시끄러움도 수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고 겪으면서 우주의 법도대로 삽니다. 에고가 추구하는 궁극은 무기공이다. 그러므로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체가 무기공이 아닌 진공이다. 돌아봄 자체가 감각이기 때문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다. 무기공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불가능하고 진공에서만 몸과 마음을 다스림이 가능하다. 무기공이 주체가 아니라 진공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봄 70이 돌아봄 수행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 그동안 몇 년 시간이 흐르면서 봄님들이 책으로는 봄나라 책을 다 이해하고 말하고 글로도 잘 표현하는 경지에 이르러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수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점이 못내 아쉬웠고 어째서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관해서 그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돌아봄이란 감각의 힘으로 대중을 잡아 자기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림입니다. 돌아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가 현재 전해본 생각 위주로 돌아가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을 가동시키는 돌아봄을 생각이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고작 돌아봄을 어떻게 하나요? 돌아봄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통하여 계속 생각이 자리를 고수하여 감각을 발동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순간 시도를 해보지만 지속이 되지 않고 끊기는 바람에 후에 나하고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주도하는 분상에서는 이해가 되면 공부가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는 것 따르고 행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행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봄 수행에는 한 생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전 지식이나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리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을 일깨워보고 알아차리는 일뿐입니다. (1초)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초만큼 삶의 주인이 되고 1분 동안 알아차리면 1분 동안 삶의 주인이 되고
10분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0분 동안 삶의 주인이 되고 1시간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1시간 동안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루 동안 보고 알아차리면 하루 동안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잊어먹지 않고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리겠다는 옵션을 걸어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주업입니다. 깨침이란 한순간의 깨어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 자기 자신을 감각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천하를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돌아봄 수행이 도저히 안 된다면 책읽기 낭독 과정에 입문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는 연습을 통하여 감각을 일깨우는 수행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봄님들이시여, 당신은 돌아봄 수행을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 걸고 밥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말하는 가운데 얼마나 돌아봄 수행을 실천하셨나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어 사시나요? 시간에는 오전과 오후의 순서가 있고 일에도 순서가 있고 공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혼자서 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어야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을 구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깨어 살아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져 경제 문제에 자유롭고 번뇌망상을 영원히 여의고 천당극락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 일이 충성을 다하는 삶이고 효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봄 73. 정성을 들여야 삶의 보람을 맛본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서 살려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놓치고 정신 나간 상태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진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진참회야말로 사람이 되기 위한 신호탄이자 마지막 발심입니다.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해오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론이나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종교 유무와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직 정성을 들일 일뿐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누린다고 하여 사람입니다. 해오의 단계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에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대중 잡는 증오에서는 에고가 없으므로 기쁨마저도 없습니다. 그 대신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란 속으로부터 꽉 차오르는 든든한 존재감입니다. 일거일동에 깨어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을 바치는 삶입니다. 정성을 들이다 보면 틈새가 없어 심심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본내망상을 할 시간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사이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고 알아차림은 감각인지라 생각인 애고가 아닙니다. 감각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존재입니다. 생각은 목표 지향적이지만 감각은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깨어 살면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라집니다. 산화대지 일월성신이 선명하게 보이고 두루물물 형형색색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밖의 사물도 보고 알아차려 천당극락에서 살게 됩니다.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이니 안과 밖의 은산철벽이 툭 터져 시원합니다. 삶의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리는 보람입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획득 등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는 맛볼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에 깨어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놓치고 살면 정신이 나간 가운데 입력 출력으로 돌아가는 로봇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보람을 느끼는 진정한 사람의 삶입니다. 봄74 주객일체 중생은 보는 자 주체와 보이는 자 객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보는 동안에 보는 자를 돌아봄으로 자각함이 없기에 자기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져 자기에게 무지합니다. 보는 자가 보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보여야 합니다. 밖을 볼 때도 그러하고 안을 볼 때도 그러합니다. 깨달은 자란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할 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분리는 종식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서 텅 비워집니다. 행동하는 자를 자각할 때 봄이 이루어지고 텅 비워지게 됩니다. 주객의 분리가 주객의 합일이 됩니다. 연기자이면서 관객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체성이 드러납니다. 본연의 자기가 거기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일이 텅빔입니다. 주객일체가 텅빔이고 텅빔에서 감각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정신이 듬입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여야 하고
감각이 될 때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텅 비워집니다. 주객일체입니다. 봄나라입니다. 봄 75 돌아봄 수행의 과정. 돌아봄이란 대상을 보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알아차림입니다. 육안으로 대상을 보는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를 봄입니다. 영안을 뜨지 못한 분상에서는 대상만 보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돌아봄을 지속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잡았다가 놓쳤다를 반복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되풀이하다가 돌아봄 자체를 까먹고 지내다가 불현듯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금 잡으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부지기수로 지속하다가 보면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드디어 영안을 뜹니다. 바라봄. 영안을 떴다고는 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일거일동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상에 팔려 자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영안을 뜨기 이전에는 돌아봄에 정성을 바쳐야 하고 영안을 뜬 이후에도 바라봄에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영안을 뜨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얼마나 바치느냐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봄 76 구경꾼이 됩시다. 자기의 몸과 움직임을 구경하고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구경하여 구경꾼이 되면 천하와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즐기게 되어야 밖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남이나 사물을 구경하는 눈이 떠져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게 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항상 구경거리가 무진장으로 널려있는 세상에서 눈을 뜨면 구경하는 재미를 보게 됩니다. 눈을 감고도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가 없으면 생기가 없고 활기가 없어 무기력해지고 심심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기공에 빠져들거나 잠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구경꾼이란 자기 자신의 동향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감의 눈을 떠야 언제 어디서나 외부의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찰이 가능하고 감각, 감상이 이루어져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고 난 연후에 비로소 남에게 관심과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에게 관심과 사랑이 갑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세상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봉사할 줄 모르면 남에게도 봉사가 불가능합니다.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야
남의 모습을 바라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대화하는 사랑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봄 70질 일과 휴식, 생각으로는 일과 휴식이 분리되어 다르다. 그러나 감각에서는 일과 휴식이 하나로 구분이 없다. 일이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킴이라고 하면 휴식은 오감과 생각을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영감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구경합니다. 여기에서는 일과 휴식이 하나로 합일된다. 일하면서 휴식하고 휴식하면서 일하게 되어 일이 끝난 다음 휴식이 필요치 않다. 구경한다는 행위는 논다,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다. 일하면서 휴식을 취함이 가능하다.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아니고 합일이다. 문제는 일하면서 영감을 작동시키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영감이란 생각을 감각하고 오감을 감각하고 몸의 움직임을 감각합니다. 영감이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감각합니다. 영감이 작동하게 되면 일하는 가운데 휴식이 있고 휴식하는 가운데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을 하여도 일을 한다는 것이 없어 일을 끝내고 놀아야겠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몸놀림, 마음놀림을 구경하게 되면 구경하는 재미를 보게 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직장인이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게 되고 방학이나 휴가를 꿈꾸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꾼이 구경꾼이고 구경꾼이 일꾼이 되어 일과 휴식의 분리가 사라져 온전한 삶이 되어 제도나 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봄 78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몸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차림이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몸보다 앞서 나가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가 되어 생기와 활력이 떨어져 몸은 괴로워지고 마음은 권태로워진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면 합일이고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분열이다. 분열이면 마음이 몸 동작을 놓치게 되고 합일이 되면 마음이 몸 동작을 잡는다. 마음이 몸 동작을 잡으면 합일이고 마음이 몸 동작을 놓치면 분열이다. 분열은 마음의 서두름이고 마음의 급함이고 마음의 욕심이고 마음의 목표지향 일변도로서 몸이 처한 지금 여기에 과정을 저버립니다. 합일은 마음이 몸 동작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가치감이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 하나로서 그 하나마저 없어 텅 빈 가운데 환하고 여유만만하여 과정에 충실하다가 보니 저절로 목표에 도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려
몸과 마음의 분열을 합일로 돌리는 과정이다. 분열은 정신 나가며 합일은 정신이 듭니다. 봄 79 정신이 들고 남에 구애받지 않는 구경각. 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함께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합일될 때 정신이 들미고 몸과 마음이 분열될 때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주인이므로 주인이 집을 지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주인이 집을 비우면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 몸과 마음 둘이 하나가 되면 텅 비어져 제로가 된다. 제로는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아. 몸과 마음의 동정은 물론 자연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선명하게 보인다. 거기에는 쓸데없는 생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유추 따위 어두운 그림자가 뜰 여지가 없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깨어 산다. 거기에는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이 정신이 드는 순간이므로 정신이 나가고 들물 대중잡음만 있을 뿐 별도의 수행 따위는 없다. 이렇게 되면 일러 잡았다 놓쳤다 들고 남이라고 하는 선악이분법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자기로부터 심판받지 않아 대해탈이요 대자유다. 수행이라고 하는 원을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경각이다. 봄 80 정신이 든 다음에는 정신이 든다는 것은 정신이 든 다음에는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정신이 들어온 순간이다. 이때 미세하게나마 언짢은 마음이 들면 아직 에고가 잔존하고 있는 증거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주어 해탈과 자유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뭉개려면 그러한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무작정 아픔을 싫어하지 말고 아픔을 보고 알아차려 아픔을 맛보고 체험하는 일을 부지기수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미세망념을 탈피하는 막바지 난관을 돌파합니다.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면 잡았다 놓쳤다 들고 남이 사라진다. 정신은 안과 밖이 없어 나가고 들어옴이 없기 때문이다. 나갔다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이 지어낸 마음의 영역이다. 정신을 깨달아 정득하면 정신은 물질이 아닌지라 한계가 없는 영성으로 안과 밖이 없이 부동으로 늘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신으로 보면 마음이 밖으로 나가도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것이 아니다. 정신을 깨달아 자리를 잡으면 물질 연상인 몸과 마음을 포용한다. 처음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정신이 든 다음에는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도 정신이 마음을 포용함으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다. 정신이 들면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이 일어나 대상으로 향하거나 안으로 몸을 향하거나
들고 남의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버리는 선악이분법 원죄로부터 벗은 노예나 마음을 거느리게 되어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를 구원한다. 정신이야말로 본연의 자기이기 때문이다. 본 80일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를 하여 외면적으로 재생명리를 얻겠다는 것은 공부의 핵심이 아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내면적으로 벌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함이다. 벌은 누가 주는가? 하느님이 주는가? 부처님이 주는가? 다른 사람이 주는가? 아니다. 벌은 자기가 자기에게 준다. 선악이분법에 의한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속이 상하고 아픈 것이 벌을 받음이다. 자기가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의 핵심은 둘로 분열된 자기를 하나로 합일시킵니다. 합일이 되면 벌을 주는 자기도 벌을 받는 자기도 없으므로 벌을 주고받는 일이 영영 없어 판단, 평가, 심판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삶을 산다. 해오에서 봄 82 해오에서 중득으로 자네보는 생각을 위해서는 물질의 계획을 이루가는 단계를 이루가여 컴퓨터가 발명되고 핵의 개발과 유전자가 밝혀지고 또한 형이상학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정립되어야 순간적으로 정신차려봄으로 해오가 된다.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생각이 자기의 소임이 끝나야 은혜의 감각개발로 자동적으로 전이하는 수행으로 돌입하여 잡았다 놓쳤다가 사라지면 정신이 들어 증오가 된다. 증오가 되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경계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유지되어 자리를 잡는다. 사람들이 증오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에 형이상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도학과 과학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벌 주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차원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대립갈등 투쟁할 수밖에 없고 마음과 몸의 가치가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면 정신이 발로 되어 몸과 마음을 포용하고 거느리게 되어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주인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 그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그치고 현재의 대립갈등, 투쟁이 그쳐 괴로움이 종식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같이 가 합일이요 중흥이고 몸과 마음을 몸의 생활이 되어 봄나라가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선천에서 이루간 과학기술 문명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영적인 인간이 탄생하여 후천세계를 주도한다. 지구는 선천의 막바지이므로 형이상학이 완성되면 책립기를 통하여 누구나 해오하고 해오가 되면 주인 노릇을 부지기수로 하는 몸 바라봄 마음 바라봄 수행을 통하여 정신이든 증득의 인간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는 사바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분골쇄신하고 있는 중이다. 봄 83 흐린 눈과 선명한 눈. 흐리다 선명하다는 말은 육체적인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워져 맑아져야 흐리게 보이던 풍경과 사물이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에 두려워진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 애고가 허전하고 답답하여 한이 맺히고 울분이 쌓이면 정신의 하늘에 안개구름이 가려져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되면서 풍경과 사물과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은 보기는 보되 무덤덤하여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은 볼 때마다 또렷하고 재미가 있어 감흥이 일어남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구경하는 재미가 없어 심심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집니다. 분열되어 흐릿하게 보이는 세상은 지옥이고 합일되어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은 천당입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는 분상에서는 흐릿하게 보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긴 분상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대원경지입니다. 애고가 사라지면 무한의 맑은 거울에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비추어 담아내어 비춤과 비추어짐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만 뜨면 자연과 사물과 세상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선명하게 보여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허전하지도 쓸쓸하지도 않습니다.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비우면 천진무구한 정신 본성이 반로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선명하게 보여 진선미를 보고 누리며 삽니다. 천당 극락입니다. 봄 84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기 합일 이전에는 정신이 들어 정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습관적, 무의식적, 수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산다. 몸과 마음을 부리고서는 주체성이 서지 않아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정신이 들어와 몸과 마음을 포용하여 거느리게 되어 부리고 쓸 수가 있다. 정신이 주체성으로 돌아서지 못하면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기 싫다는 거부와 저항이 직면하여 갈등의 상태가 야기되어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부자유하다. 움직이려는 한 생각과 움직이기 싫다는 한 생각이 맞서면 갈등과 좌절이 생겨 무기력해진다. 오감을 부리고 쓰는데도 눈으로 세상을 보면 대상에 사로잡히고 빠져 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소리의 세계에 빠져 눈이 희미해진다. 그러므로 오감을 부리고 씀에 있어서 오감을 다스리는 주체가 서지 못하고 오감을 총괄하는 감각이 열리지 못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을 다스리지 못하여 제각각이다. 시각은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청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후각, 미각, 촉각도 감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한다. 오감의 분열 현상이다. 정신이
자리를 잡으면 찰나찰나마다 옵션을 걸어 오감을 선택하여 부리고 쓸 수도 있고 시각과 청각을 동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서 오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감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쓸 수 있다.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는 동시적으로 오감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또한 생각을 운영할 때도 감각이 펼쳐진 가운데 생각을 낼 수 있으므로 생각의 이원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다. 합일이 되고 정신이 든 다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오후의 수행이요 오후의 보리입니다. 오늘 2014년 10월 4일